두카티 무려 10년짜리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등장. 그 외에 노숙자 본썰, 부평에서 살던 썰 등등.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오늘은 R3를 타고 경남, 아니 경북 고령군 고령읍의 바리를 나와 있습니다. 무료 도 경계를 지나왔네요. 요즘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유튜브 만드는 게 제 생활의 큰 재미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보 유튜버 영상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R3를 주로 타시는데 이유가 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R3를 뽑은 지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신차 뽑았는데 그래도 좀 신차를 주로 타야지 해서 타는 것도 있고요. 또 1000km를 타면은 얘 길들기가 끝납니다. 지금은 길들이기가 끝나서 RPM에 스스로 제한을 두고 달리고 있어요. 진주 야마하점 사장님께서 이제 1000km 될 때까지는 7000 RPM 밑으로만 사용을 하라고 하셔서 항상 7000 아래로만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달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계기판 확인하고 7000 RPM으로 맞춰주면서 타고 있는데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얼른 1000km 채우고 길들이기를 마치고 오일 갈고 좀 편하게 타려고 요즘 R3 위주로 좀 타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선 두카티 10년 초장기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소식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고 나서 또 잡설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두카티를 위한 하나은행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초장기 10년의 선납금 영원의 특별 프로모션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1990만원인데 10년 할부로 하면 매월 1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6만원이면 크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10년 할부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10년이면 정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세월인데 엄청나게 긴 할부인 것 같고 참 10년 할부는 저도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2년 24개월 할부하는 것도 정말 어떨 땐 핸드폰 바꾸고 싶으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세월이 안 가고 그렇던데 10년이면 진짜 저는 10년은 못 버티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우, 하늘 너무 예쁘네요. 우리 1990만원에 10년 할부 시 월 16만원인 몬스터는 937cc에 166kg의 가벼운 무게에 아주 이쁜 디자인을 가진 바이크로 우리 커뮤니티에도 호감 고닉 열아 한 분이 타고 계셔서 자주 거론되는 기종이라 낯이 익네요. 최고 출력은 9250rpm에서 111마력이고 앞뒤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으며 시트고는 무려 830mm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감히 엄두도 안 나는 시트고일 것 같지만 하지만 두카티는 다르죠. 800mm에서 820mm로 조절 가능한 시트고 덕분에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맞춰 탈 수 있고 서스펜션 스프링 키트와 같은 옵션을 통해서 시트고를 무려 최대 775m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200kg도 안되는 아주 낮은 무게에 111마력의 출력 시트고를 775m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낮게에서 타면은 속도감이 엄청나겠네요. 출력도 굉장하고요. 과연 바겔 대표 호감 고닉 여러분이 선택하신 바이크다운 아름다운 스펙이었고요. 10년간 두카티에 뼈를 묻으며 살아보실 각오가 있는 분이시라면 월 16만원만 내고 두카티 몬스터를 손에 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까고 말하면 저는 절대로 10년짜리 할부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저는 2년도 할부 지겨워서 진짜 못 버티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손해보고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10년짜리 할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나 하다못해 차라면 또 모르겠는데 오토바이잖아요. 저는 기변병도 심하고 제 주변 분들도 진짜 길어야 3년 타면 무조건 기변을 하시던데 10년 이게 정말 긴 세월인데
10년을 과연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기변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다음은 두카티의 스트리트 파이터 V2입니다. 원래 가격은 무려 2,790만원이고요. 레드 컬러의 아주 멋있는 바이크인데 10년 할부를 진행하시면 무려 월 24만원의 낮은 가격에 두카티 열쇠를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엔진 형식은 순행 2기통이며 배기량은 955cc이고 변속 방식은 6단 수동, 엔진 출력은 1750rpm에서 153마력이고 연료 탱크는 17L입니다. 공차 중량은 200kg이고 시트고는 무려 845mm이며 ABS는 물론이고 트랙션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윌리 컨트롤 등의 다양한 전자장비도 갖추어진 고급 바이크입니다. 고간을 타고 올라오는 뜨끈후끈한 엔진 열만 제외하면 단점이라곤 거의 없다시피 한 이 멋진 스트리트 파이터 V2가 매월 단돈 24만원 내면 납품에 들어오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할 거지만 오토바이도 좋고 10년 할부도 신박하고 좋은데 저는 10년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할부 시스템이 좀 극혐이라는 겁니다. 두카티라는 전 브랜드도 좋아하고 마크도 멋있고 두카티 바이크도 너무 이쁘고 최첨단이라서 저에게는 선망의 대상인데 10년 할부는 좀 너무 극혐이네요.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10년이? 저는 좀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오토바이한테 10년은 좀 너무하다 싶고, 오늘 두카티 10년 할부 소개를 한 것도 이거 재미있잖아요. 오토바이 업계에서 지금까지 120개월 할부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가져와 봤는데 참 신선하고 과연 이걸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드네요. 그런데 지금 문득 생각하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커뮤니티에 야, 할부 그게 뭐가 무서워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뭐 어차피 오토바이 3-4개월 타다 보면 어디 처박고 죽을 텐데 120개월 하든 1200개월을 하든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면서 농을 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좀 꾸준히 나타나시는데 그분들 만약에 진심이면 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약간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는 분들이랑 비슷하죠. 막 금리가 20%, 50% 이랬는데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고 금리 50%짜리를 막 2천, 3천씩 당겨서 쓰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노가다 잠깐 뛰다가 그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이렇게 나가면 청소를 많이 시킵니다. 청소를 시키는데 청소하다 보면 거리에 뭐 1순위, 마사지니 뭐 이런 광고 명함 같은 게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걸 주우면서 아니 이런 걸 누가 할까? 아니 이런 뭐 똘대가리도 아니고 금리 3%, 5%만 해도 빡센데 20%, 40%, 50%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빌릴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또 놀랐습니다. 저도 아니 금리가 20%인데 이걸 빌린다고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오줌을 발에 누면 당장은 좀 따셔도 어차피 온도가 낮아서 금방 다시 열 텐데 저걸 빌린다고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보고 있으면 들락들락들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빌려갔더라고요. 이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빌려 가셔서 저도 이제 저걸 과연 저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 저분들 빌려가는 이유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빌려가는 건데 저걸 빌려가서 한 달 뒤에 50%를 붙여서 다시 되갚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다 이유가 뭐 있어서 빌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 불만 잡으면 뭔가 이게 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거 빌려서 곧장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사서 잡수시고 하면 답이 없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처에 막 명신여고가 있고 그때 거기를 보니까 거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그때 인천은 정말 문자 그대로 막의 인천이었어요. 밤에 부평역 인근에 나오면 삥 뜯는 양아치부터 가출한 청소년들, 노숙자의 거지들이 즐비했는데 하루는 제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겨울이었는데 부평역 거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몸을 발발발발 떠시면서 계속 뭐 몇 날 며칠 폐지를 줍고 계시는 걸 오고 가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붕어빵을 근처 노점에서 몇 개 사가지고 드리면서 돈을 한 10,000원 정도 쥐어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뭐 말이라도 하고 붕어빵 드시고 그 돈으로 이제 뭐 며칠 컵라면이라도 좀 드시고 하실 줄 알았더니 돈 받자마자 그 길로 편의점으로 쌩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직 그 세븐일레븐이 있을 때였어요. 그 세븐일레븐이 아니고 CU로 바뀌기 전에 그 패밀리마트에 들어가시더니 소주를 사서 나와가지고 무슨 그 목말라 죽을 뻔한 사람이 물 마시는 것 마냥 생수처럼 막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야근하시던 분한테 방금 제가 이런 걸 보고 왔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여기 노숙자들 무료 급식도 나오고 무료 쉘터도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노숙하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대부분이니까 관심을 그냥 끄고 터치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뒤로 신경을 그런 분들을 그냥 안 쓰고 살았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뭐 저는 좀 충격이었죠. 시골에 오면 대부분이 정말 단순히 빈곤해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 서울이나 인천에 오니까 단순히 빈곤하기만 한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복지가 좋아가지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정말 많은데 그냥 이제 자기들이 그런 거 싫다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돈 생기면 술 잡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두카티 이야기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두카티 이야기 하다가 10년 할부 이야기 하다가 대출 이야기로 빠졌다가 노숙자 이야기 나오고 그랬네요. 아무튼 뭐 인천 살 때는 정말 시골 출신인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좀 밑바닥 세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봤고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 어디 찜질방에 제가 가니까 찜질방이 거기가 싸서 갔는데 정말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먼지도 많고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걸레가 있길래 잡았더니 걸레가 얼마나 안 썼는지 비쩍 말라 있어가지고 걸레를 이제 빨아와서 약간 동굴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뭐 음이온 어쩌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닦고 토굴처럼 생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불하고 베개 막 다 더러운데 그나마 좀 멀쩡한 걸 가져와가지고 깔고 자고 있는데 한참 한 20분인가 30분 자고 있으니까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웬 여중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2명인가 3명이 서가지고 저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5만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났죠. 아니 나도 씨 5만원이 없어서 지금 모텔도 못 가고 이 지저분한 찜질방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5만원을 달라니 막 자다가 깨면 잠도 다시 이렇게 못 자는데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이 막 짜증이 났는데 제 얼굴이 이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는지 한 애가 허겁지겁 5만원만 주시면 제 가슴 만지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사람 계속 썩나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라고 하고 다시 이제 잠을 청했죠. 그렇게 뭐 또 잠을 한 20분 잤나? 자고 있으니까 뭐 절거덕절거덕 뭐가 또 시끄러워요 저쪽에서. 그래서 아니 이번엔 또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아까 그 애들이 찜질방 구석에 컴퓨터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젓가락 같은 걸로 막 컴퓨터 본체를 뜯어가지고 안에 부품 같은 걸 막 쥐어 뜯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뭐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컴퓨터 상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뭐 진짜 제가 인천 부평에 살면서 단 반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별의별 꼴을 다 봤고
아, 이래서 마개 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뭐 옛날 일이긴 해요. 지금은 거기도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제가 살던 영종도 쪽을 가보니까 막 천지개벽을 해 있더라고요. 제가 영종도 넙디 쪽 영정초등학교 그쪽에 원룸에서 살았는데 최근에 일이 있어서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가보니까 그 일대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한가득 서 있고 뭐 이마트니 뭐니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돈만 주면 뭐든 순식간에 뚝딱뚝딱 지어 올리고 특히 아파트 건설은 아주 그냥 도가 텄죠. 영종도에 제가 있을 때는 사람도 적고 적당히 제 취향에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코로나도 예전역에 끝났고 아파트도 많이 서고 인구가 부쩍 늘어나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인천, 청라, 영종 이쪽이 인구가 요즘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경남 합천, 진주 쪽 사람으로서 많이 부럽죠. 이 합천구는 인구가 2014년에는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몇천으로 확 줄었고 참 어찌되었든 제가 계속 살아야 하는 곳인데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보면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가만히 이야기하도록 냅둬 보니까 네버 엔딩 스토리 마냥 이야기가 계속 생성돼서 나오네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알라무복 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